내 곁의 동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만드는 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복잡한 경영 전략 같은 머리 아픈 이야기가 아니니까.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다른 인간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극히 근본적이고도 평범한 지혜에 관한 것이라네. 이것은 내가 맨주먹으로 시작해 수많은 현실의 장벽을 뚫고 이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을 일구기까지 온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살아있는 경험담이기도 하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여 돌아가는 법일세.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와 산더미 같은 재물을 가졌다 한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법이지. 그렇기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그리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깊은 신뢰를 쌓아 올리는 기술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네. 오늘 내가 바로 그 비결을 내 파란만장했던 삶의 순간들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려 하니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게. 자,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내 인생의 철학부터 이야기해볼까. 내 모든 생각의 뿌리는 나의 고향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시작되었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수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네. 가난이라는 것은 저기는 부잣집이니 더 가난하게 하고 여기는 원래 가난하니 조금만 가난하게 하자는 식의 차별이 전혀 없어. 부호의 멋진 기와지붕 아래에도 가난한 농부의 쓸쓸한 마당에도 가난은 언제나 똑같이 평등하게 찾아올 수 있었지. 바로 이것이야. 우리 인간도 본질적으로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걸세. 어디서 태어났는지, 학벌이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이 대인관계의 제1원칙일세. 내가 현대그룹이라는 큰 기업의 회장 자리에 오른 후에도 고향을 찾으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어르신들과 격의 없이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네. 만나는 상대가 누구이든 결코 차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으며 언제나 같은 눈높이에서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이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애초에 타인의 신뢰를 얻을 자격이 없는 것일세. 이 점을 가장 먼저 가슴 깊이 새겨두길 바라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대전제가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경지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네. 그것은 바로 관용. 다른 말로 하자면 너른 품이라고 할 수 있지. 특히나 나처럼 기업을 크게 운영하다 보면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난과 견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네. 신문과 잡지는 사실과 거짓을 금요히 섞어 나를 공격했고 때로는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깊은 고독감에 휩싸이기도 했다네. 하지만 말일세, 그런 비난 하나하나에 일일이 상처받고 신경 쓴다면 어찌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 무언가 이야기하는구나 하며 넉넉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포용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일세. 사소한 비판에 일일이 발끈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릇이 작다는 평가를 받을 뿐이야. 게다가 한번 분노를 터뜨려 관계에 금이 가면 그 어색함은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히게 될 걸세.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웃어넘길 수 있는 배포를 가져야 해. 바로 그 여유롭고 너그러운 태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저 친구는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라며 당신의 인간적인 깊이를 인정하게 될 걸세. 이처럼 비판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대범함. 그것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이 너른 품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려 애쓰지 말라는 점도 매우 중요하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조금쯤은 허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마련이지. 일부러 어려운 한자어를 섞어 쓰거나 유식한 첫 말을 돌리면서 자신이 더 똑똑해 보이기를 바라기도 한다네. 하지만 그런 알팍한 속임수는 금방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야. 내실이 없는 허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지. 애편인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네.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 생각해보게.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사람 곁에서는 누구라도 주눅들고 불편하지 않겠나. 오히려 약간은 허술한 구석이 있거나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은 더 큰 매력과 편안함을 느끼는 법이지. 그러니 굳이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네.
오히려 조금은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쓸데없는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이 당신 앞에서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도록 배려해보게.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진짜 실력과 진면목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 엄청난 격차에 놀라며 당신을 진심으로 다시 보게 될 걸세. 실리를 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차원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것일세.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모든 비법은 이 한 문장으로 기결된다네. 모든 인간에게는 결점이 있다는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고 저마다의 약점을 안고 살아가지. 물론 나 또한 예외는 아닐세. 그 불완전한 인간을 그의 모든 결점과 약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모든 관계의 해답이 있네. 여러분은 타인의 단점까지 사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게. 바로 그 지점에 사업의 출발성과 인간관계의 추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을 한번 떠올려 보게. 착한 행동할 때만 사랑하고 못된 짓을 할 때는 미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만약 그런 이가 있다면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테지. 내 편이든 아니든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끌어안고 차별 없는 애정을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 바로 그 너른 품이 있기에 사람들이 자연스레 당신 곁으로 모여드는 걸세. 우선 이 근본적인 태도를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저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네. 만남 자체를 귀찮게 여겨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특히 요즘처럼 전화나 메일 한 통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지.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린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만 골라 만나거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행동일세.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그에게서 배울 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만남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네. 내 평생의 여정은 곧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온 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걸세. 나를 찾아온 사람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심지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나래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려 애썼지.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신뢰의 자산이 되는지를 내 온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일세.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정보가 흘러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는 법이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쌓아 올린 인연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재산이 되었네. 결국 내가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 준 것이라 믿네. 당신도 먼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부터 가져보게. 물론 어렵게 성사된 만남이라면 상대방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지. 모처럼 마련된 귀한 자리에서 딱딱한 업무 얘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상대는 금세 실증을 느끼고 말 걸세. 오늘 대화는 정말 유쾌했다는 인상을 남기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뜻이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유머일세. 나 역시 젊은 시절엔 눌변으로 고생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한 뒤로는 오히려 말솜씨에 능숙해졌지. 여러 강연에서 그저 심각한 경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청중은 금방 지루해하고 말아. 그래서 나는 연설 중간중간에 반드시 재치 있는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환기시키곤 했네.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쉬운 비유와 유머로 풀어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법이지.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라도 상대가 길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갖춰야 할 또 다른 덕목은 바로 친근함과 봉사 정신일세. 이것 또한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되지. 어려운 일이 생긴 동료가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 애썼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 나는 흔쾌히 그 역할을 맡아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저 정주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바꾸곤 했지. 싸늘했던 자리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네. 바로 이런 헌신적인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걸세. 저 친구는 믿을 만하다.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면 복잡한 업무 관계도 훨씬 수월하게 풀리기 마련일세.
인생은 단 한 번뿐이지 않은가.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자신만의 장기 한두 개쯤은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네.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타인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걸세. 사실 이 부분은 웬만해서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결인데 그저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해주는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아직은 이류에 불과하네.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상대의 내면으로 파고들어야만 해. 그 핵심은 언제나 상대방의 처지와 그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는 노력에 있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갇히기 쉬운 존재야. 그렇기에 의식적으로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세. 특히 당신이 협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이지.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승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네. 그런 방식은 상대의 가슴에 깊은 원한만을 남길 뿐이야. 오히려 이겼을 때일수록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패자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하네. 그리하면 상대는 패배했음에도 당신을 원망하기는커녕 그는 참으로 그릇이 큰 인물이다라며 오히려 존경심을 품게 될 걸세. 지금은 비록 적이었을지라도 다음번에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일이지. 진정으로 현명하게 이기는 사람이란 자신의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의 사정까지 헤아릴 줄 아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일세.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린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네.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동료가 있었다네.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저 위로의 말을 꺼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버럭 소리. 그리고 진정한 의리를 지키려면 상대방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을 잊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억하려 애썼다네. 사람들은 나의 기억력이 거의 초인적이라고들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타고난 재능 같은 것이 아니야.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일 뿐이지. 수천 명이 모인 행사 참석자들은 물론 수많은 직원들의 이름과 얼굴, 출신 학교, 심지어 가족사까지 내 머릿속에 각인시켰네. 보통 사람들은 이 나라 최고의 기업 회장님이 설마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겠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 그렇기에 내가 먼저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상대가 느끼는 놀라움과 기쁨은 상상을 초월한다네.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 그 사람 역시 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법이지. 지극히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네.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솔직히 말에 노력이 부족한 탓일세. 그러니 부단히 노력하게.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흘려듣지 말고 기억하게나. 그 노력은 반드시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올 걸세. 이렇게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터득한 생각의 틀은 더 큰 조직이나 국가 간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 신념으로 삼아온 공중공영의 정신일세. 인간이란 본디 내버려 두면 자기 자신만을 특별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속성이 있지. 주변 동료를 바꿔서라도 자신만 위로 올라서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네. 하지만 그런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야. 훌륭한 조직 안에서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개인의 성장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일세. 외교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상대 국가를 힘으로 억누르고 우리만의 이익을 관철하려 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네. 상대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하네. 내가 그 격동의 시기에 수많은 해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신념 덕분이었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세를 보게.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으르렁대고 있지 않은가? 이웃과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더 나은 전략은 없는 법일세. 나라는 사람과 달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사를 갈 수도 없으니 좁은 땅에서 서로 반목해봐야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지. 함께 번영하겠다는 마음, 그 대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네. 지금까지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이러한 삶의 방식과 철학은 반드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하네. 교육이란 그저 학교 선생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행위가 아닐세. 가정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
부모가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는 뒷모습,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살아있는 교육 현장인 걸세. 부모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는 산더미처럼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곧 교육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하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저 예뻐하고 감싸기만 해서는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 뿐이네. 물론 부모의 사랑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 곳인지도 분명히 가르쳐야 하네. 나는 종종 아이를 낳으려거든 셋은 낳는 것이 좋다고 말하곤 했지. 아이가 하나나 둘이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온실속 화초처럼 자라기 쉽다네. 하지만 셋이 되는 순간 부모의 무릎을 차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경쟁이 시작되는 법이지. 어린 시절부터 이 세상에는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 또한 부모의 중요한 책임일세.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토록 지독하게 사람과 돈, 그리고 일에 집착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군.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 가진 치명적인 악점, 내게 채워진 족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세. 나는 어떤 이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이 있네. 당신들에게는 대대로 물려받은 명망과 탄탄한 인맥이 있겠지. 하지만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없이 시작한 나 정주영에게는 이 신용과 돈만이 유일한 무기란 말이오. 이것은 내 영혼의 절규였네. 학벌도 전문가의 배경도 없는 내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십 배 노력하고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 나의 약점을 메울 수밖에 없었던 걸세. 처절한 좌절과 쓰라린 패배,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그것이 바로 나를 움직인 진짜 원동력이었다네. 여러분도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말게.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게. 모든 위대한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걸세. 세상이 주는 명예나 훈장 따위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네. 죽음은 모두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덧없는 것들이지. 나는 그저 정주영이라는 내 이름 석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일세. 내 고향 강원도 통천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네. 오직 그 한마음으로 마치 불도저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지. 그것이 하늘이 내게 부여한 사명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일세.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있을 걸세.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게. 그 사명감만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험난한 길이 펼쳐져도 당신의 길은 반드시 열릴 걸세. 인생이란 본래 그런 것이니까.